근데 사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먹는 내용물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간헐적 폭식을 하세요. 안 좋은 것들. 안녕하세요, 우리 매정레아 가족 여러분, 메아리들. 겨울 동안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입이야 즐거웠겠지만 봄이 지나고 나면 옷도 얇아지고 그러면서 체형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 어떡하지? 차곡차곡 쌓인 이 뱃살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매정레아 처음으로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를 모셨습니다. 제가 몇 번 그 다이어트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다이어트는 모두의 관심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친절한 한의사 언니 정성미 TV를 운영 중인 정성미 한의사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사로서 메아리들께 어떻게 하면 좀 뱃살을 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그냥 아시는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이제 환자,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제가 아는 한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갱년기가 50이 딱 되면서 왔거든요. 쓰나미처럼 갱년기가 밀려왔는데 그중에 살찌는 게 첫 번째로 오더라고요. 엄청 쪘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6, 7kg가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2, 3년 동안. 사실 갱년기 때 조금 느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안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면서 그래 살이 쪘구나. 똑같이 먹어도 자꾸 쪄요. 그다음에 잘 안 빠지고 결국은 또 대사량이 저하되는 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영향을 주지만 대사량도 영향을 주거든요. 남자분도 폐 나오시고 근데 남성분들은 참 뱃살을 빼기가 어려운 게 술을 많이 드시고, 술 자체의 칼로리나 안주의 칼로리보다는 이게 대사량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한번 먹으면 이틀 정도는 지방 분해를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먼저 분해를 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칼로리보다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틀 정도 술을 먹는다. 그러면 4일 정도는 지방 분해를 못 하니까. 사실 뭐 어떤 환자분들 그래요. 저 안주 안 먹었어요, 원장님. 괜찮지 않나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사 영양 때문에 그렇다고. 술을 끊어야 되는구나. 횟수를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미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 네, 친절한 한의사 정성미 친한 언니 운영 중입니다. 그럼 주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 네, 우선은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차차 한의학적인 내용이나 건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되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뱃살은 왜 찌기만 하고 빼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뱃살은 찌는 원인, 뭐 빼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살이 찌면 기본적으로 뱃살이 나와요. 그죠? 배부터 쪄요. 배부터 쪄요. 유전학적으로 원시 시대만 해도 언제 먹을 게 들어올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방을 잘 저장하는 유전인자가 살아남았어요. 팔다리 같은 데는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살이 찌면 소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소비가 최대한 안 되는 배 쪽으로 지방을 잘 저장했던 그런 유전학적인 것들이 뱃살을 잘 찌게 하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뱃살 있으신 분들은 우성인자인 거예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에스트로겐이에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갱년기 되면서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서 뱃살이 찌고 안 먹어도 찌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생리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또 그 완경되면서 그게 없어지고. 그렇구나. 그렇죠. 또 배란돼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가면서 한 뭐 대사량이 한 15% 10%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로 자꾸 지방이 몰리고 또 잘 안 빠지고 그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없네요. 뭐 나이는 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갱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전적인 거, 뭐 갱년기 호르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러 오시는 이제 주부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차려 먹은 기억은 없는데 요리하다가 이제 간 보면서 조금 먹고, 불규칙하게 자주 드시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돼요. 근데 인슐린 자체는 아시다시피 지방을 저장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드시고 공복 시간을 길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면 왜 그 있잖아요. 16시간 뭐 간헐적 네, 간헐적 단식. 좋은가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먹는 내용물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간헐적 폭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용이 안 좋은 것들, 정제탄수화물,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막 드신다든지 아니면 몰아서 드신다든지 사실 그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어떤 건강한 음식 위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는 시간, 공복 시간도 중요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살이 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른들이 살이 쪘을 때는 지방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요. 근데 성장기 때는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요. 잘 빠지지도 않고 잘 찌기 쉬워요. 지방 세포 숫자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개념으로 이제 그 비만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데요. 뱃살 빼는 중요한 포인트. 뱃살을 뺄 때 그 근력 운동보다는 전신 유산소 운동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이죠? 뭐 제일 중요한 걷기, 달리기 이런 거. 근데 이때는요 불규칙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죠? 불규칙한 운동이란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벌 네. 운동.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박수의 변화를 주면서 칼로리 소모를 도와줘서 뱃살 빼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아파트 예를 들면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거 좋은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속의 운동 되게 중요해요. 이제 보통 문턱에 철봉 매다는 거 그런 것도 괜찮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뱃살을 뺄 때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 하나 뭐예요? 있어요. 사실은 드로인 운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뱃살을 잡아 당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뭘로요? 우리가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30초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질 제한하는 게 핵심이에요. 뱃살에는. 그러니까 당질 제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이 얘기인가? 쉽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우리가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밀가루, 쌀가루 이렇게 갈아져 있는 형태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 드시면 이게 인슐린 분비를 높이면서 얘는 지방 저장이 바로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달달한 음식은요. 혈당을 확 높였다가 굉장히 빨리 꺼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하면 또 배고파요. 맞아. 이 설탕 음식이 도파민을 자극을 해요.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은 양을 해서 기분 좋은데 마약처럼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 늘어나고 또 배도 고파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 뱃살이 찌면 어떤 성인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눠요. 피하 지방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에 있는 지방도 얘기하지만 그 혈관의 기름때예요. 얘가 어떤 뭐 아시다시피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을 만든다든지 그다음 요즘에는 염증 수치를 많이 높인다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 많아요. 그리고 암도 염증이라면서요. 혈관도 막히고. 맞습니다. 혈관 막히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 네, 전문가세요. 앞으로 하도 많이 해서. 그다음에 또 호르몬 내분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지방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살 빠지면서 임신이 잘 되거나 살 빠지면서 다낭성 난소 질환 같은 어떤 여성 질환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중에 지방 농도가 많아지면 그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새로운 생리 주기를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리불순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또 여성 호르몬에 또 영향을 주거나 해서 실제로 정상 지방이 되는 것만으로도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이게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강까지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뱃살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떤 원칙 같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뱃살이 찌는 것들이 유전적인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추울 때 패딩 입듯이요. 그쪽이 차가워져 있고 순환이 안 되면 지방을 쌓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
우리가 배도 따뜻해지고 순환도 되고 대사도 올라가고 네. 그런 습관 되게 좋을 거 간단하면서 두 번째는 아까 얘기 제일 중요한 하얀 가루. 절제. 네, 절제하시고 되도록 안 드시는 거. 정제 탄수화물이죠. 당질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건 유산소예요. 뱃살 빼는 거.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야 뱃살도 빠지지. 뭐 특별한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배만 뭐 딱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네. 진리잖아요. 네. 그 아무리 뭐 예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해도 최고의 성형은 진짜 다이어트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질을 좀 확 바꿀 수 없을까? 우리 체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살찌는 체질 있고 안 찌는 체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살 안 찌는 체질로 한번 바꿔보는 방법 그것도 좀 노하우로 알려주세요. 뭐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성미 한의사와 함께 뱃살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조태꼴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뱃살 출렁이지 않는 낭만이 출렁이는 그런 봄날 우리 며느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